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3월 6일입니다. 이제 요번 주 수요일이죠. 8일부터 WBC가 이제 개막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제 9일 호주전을 시작으로 이제 일정에 접어들게 되는데, 뭐 저희가 뭐 앞으로도 이 WBC 관련해서 이 드릴 말씀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요번 대회 뭐 간단하게 이 안쌤이 보시는 이 WBC 대표팀, 우리나라 이 대표팀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대하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네. 글쎄요, 뭐 갑자기 없는 실력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맞아요. 네. 우리 선수들이 준비 좀 잘해서 시즌 때 몸 상태, 시즌 때 그 컨디션 가지고 대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하. 뭐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위치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그런 컨디션에서 나와서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뭐 성적은 그 다음 문제죠. 그러게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야구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네. 다시 한번 이 가늠하는 그런 이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이 그동안 사실 2013년도 그랬고 17년도 그랬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프리미어 1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준우승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계속해서 이 국제 대회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제 야구 인기 뭐 베이징 올림픽 뭐 2006년 2009년 WBC 하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번 대회도 다시 한번 좀 주춤해진 야구 인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네, 뭐 이 선수들에게 너무 좀 큰 짐을 어깨에다 얹어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이 좀 잘함으로 인해서 야구가 조금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런 조그만 그 바람 네.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목요일날 방송할 때 이제 WBC 호주전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프링 캠프 또 여러 선수들도 부상을 입고 사실 이제 겨우내에 굳어있는 몸을 살살살살 이제 푸는 그런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윤성빈 선수, 하지훈 선수 얘기를 또 나눠볼 예정이고, 또 이제 LG 트윈스에게 외국인 타자란 이 외국인 타자 잔혹사를 그동안 계속 겪어왔었는데, 요번 스프링 캠프 때도 또 참 이제 한 차례 또 이 계약 무산이 됐었다가 계약한 그런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요 얘기도 저희가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댓글창에 힐러리님 LG 외국인 타자 담등세로 휴식 중이라던데 올해도 아닌 것 같아요 하셨고, 야옹이님 어서 오십시오. 윤성빈은 그만큼 기회를 받았는데 올해도 1군에 안 보이면 내년은 아예 방출일 텐데. LLK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 회춘하신 안의원님 나오셨네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저거 보셨어요? 야옹이님이 이정우 선수 방 촬영하고 있던 KB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심각한 취재 같은데 안 그래도 컨디션 조절 중요한 선수들이다. 이 호텔방에 커튼 열어놓고 잠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를 KBS가 이렇게 그 이정우 선수 모습을 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뉴스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방에서 휴식하고 있는 개인 시간인데 이렇게 또 카메라에 담는 것이 뭐 맞는 것이냐, 이런 걸로 또 팬분들께서 굉장히 좀 같이 공분하셨었던. 그리고 이정우 선수 이건 좀 인스타그램이 또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호텔방이라는 게 그렇게 그 공기가 쾌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가끔 창문도 열고 그리고 좀 바깥도 좀 쐬야 보고, 되는데 그 이정우 선수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그 커튼도 못 치우고 창문도 못 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좀 너무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좀 해야 될 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대표팀에서 지금 가장 큰 스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또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도 좀 언론사들도 좀 도움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욕맘님이 LG에게 외국인 타자란 그림의 떡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어차피 외에 자리도 없었는데 뭘 바라나요? 또 가을 야구 때 한 방 해주는 선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겠죠. 작년 2년 만에 직관이 기억납니다. 가르시아 선수의 첫 경기, 아주 무더웠던 여름에 애들 데리고 한국 방문해서 직관 갔는데 가르시아 3루 중계차에 문제 있어서 기억납니다. 중계 중간에 끊어졌던 날 가르시아가 뻣뻣하게 3루에 서서 공 어설프게 놓치는 바람에 진 날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야! LG만큼 메인 타자에 운 없는 팀 또 있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셨다. 이제 뉴욕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LG 트윈스 이 외국인 타자 잔혹산 또 언제쯤 깨질 수 있을지, 이걸 끊어줄 라모스 선수 이후에 계속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수 어떤 선수가 또 나올지 이제 좀 끊어질 만도 한데. 그니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지? 외국 선수들이 올 때마다 조금씩의 문제가 있고 또 성적도 안 좋고
아무튼 LG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렇습니다. 네. 요것만 하나 또 다뤄보고 저희가 본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SK님께서 선수 생활 하실 때 재평가 받았으면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오비 때가 아니더라도 있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생각보다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선수는 뭐 이 사람들 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였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이런 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지. 네. 이건 이제 갑자기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이거 힘드네요. 쉽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번에 나오게 되면 그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SK님 다음번에 또 이제 이 안쌤 다시 나오시면은 한 번 더 네. 여쭤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민환 선수, 뭐 치드래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나모님께서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이 부상을 입은 이 선수들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 윤성빈 선수 그리고 SSG의 하재훈 선수와 관련된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하다가 혹은 이제 연습 경기 뛰다가 이 부상을 입은 선수들인데요. 윤성빈 선수가 지난 2일 일본 오키나와 한화 이글스와 연습 경기에서 롯데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했습니다만 이후에 부상을 입고 귀국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왼쪽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 이도 파열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고요.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연습 경기에서 5회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다가 어깨를 다치면서 좌측 어깨뼈 머리 부분 골절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뼈 위쪽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저 김동국 선수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 일루 슬라이딩하다 네. 다쳤었던 그 부분. 네, 6주 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 두 선수 지금 SSG에도 그렇고 이제 롯데에서도 그렇고 좀 기대주로 올 시즌 꼽혔었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갑작스럽게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부상을 당하면 선수들도 굉장히 또 심경에 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타까운데요. 항상 그 스프링 캠프에서 다치고 또 크게 좀 좌절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절실한 선수들이에요. 하재훈 선수도 지금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해서 그렇죠. 지난 가을이죠. 겨울부터 이제 굉장히 그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네네. 뭐 질롱에 가서도 상당히 좋았고요. 홈런 11개. 많이 잘 때려냈습니다. 치고 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절실한 마음에서 포지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다이빙 캐치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절실한 나머지 좀 무리하게 좀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다치게 됐고요. 윤성민 선수도 마찬가지죠. 계속 아팠고 자기 자리 못 찾고 그리고 뭐 이례적으로 뭐 팀에서 이제 시즌 중간에 뭐 일본을 보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2020년에는 뭐 미국에서 또 윤석민 선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도 했었고 맞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오버워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캠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거든요. 롯데가 가장 많이 다치는데 워낙 절실하다 보니까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좀 다친 것 같은데 뭐 팀으로서도 그렇고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안쌤께서도 이 경험, 뭐 비슷한 경험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프로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네. 이 스프링 캠프 때 의욕이 앞서서 혹은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이 잔부상으로 또 시즌 준비에 차질을 겪으셨던 경험 혹시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번 있어서 한 번 이제 허리를 다쳐서 미리 이제 귀국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니까 좀 뭐 치료도 받고 좀 편하게 있다 보니까 빨리 낫더라고요. 네네네. 뭐 시즌에 뭐 큰 지장은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결국에는 그 연습 경기 때 연습 경기가 꼭 그 캠프 마지막에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로가 누적이 돼서 햄스트링이 오고 그리고 또 너무나 이제 그 체력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다이빙 캐치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정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7년 롯데 1차 지명 선수로 입단을 했고요. 최근 4년 동안은 1군에서 2경기밖에 등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롯데 자이언츠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여전히 기대주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뭐 오키나와 2차 캠프까지 동행하면서 기대감 가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시범 경기 등판도
역시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마이너리그, 뭐 독립리그 타자로 뛰었고 2019년 와이번스 이제 SSG로 바뀌었죠. 입단하면서 투수로 전향했습니다. 첫 시즌 36세이브로 세이브왕 차지하면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듬해 이제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다시 한번 타자로 돌아간 정말 본인에게도 커리어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습 경기에서 큰 부상 입으면서 시즌 준비 좀 차질을 입게 됐습니다.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양홍이님께서 햄스트링은 스트레칭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던데 혹은 세라피모님 윤성빈은 아마 때 그렇게 재능을 보여주더니 그냥 유리몸 다 되어버렸네. 이젠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도 지겨워진다. 뭐 이런 식의 반복되면 더 이상 기대주라는 그런 것도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재기 못하면 사실상 방출 수순이라고 보는 게 거기다가 이제 군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윤성빈 선수의 미래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팬분들 입장에서도 답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참 고교 시절 때 이 구속도 구속이지만 뭐 하드웨어 뭐 여러 가지 완성도 뭐 게다가 뭐 변화구들의 완성도 뭐 이런 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갖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지금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의원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지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내실이 좀 중요하거든요. 내실. 그러니까 근육적인 면에서 내실이 중요한데 네. 큰 키와 좋은 힘을 가졌지만 버텨주는 근육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피지컬적인 면에서 어릴 때부터 좀 다져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기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 최근에 이제 그 배구 이상열 감독 네네.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해요. 다들 다른 종목에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성적 때문에 감독에게 성적을 자꾸 논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피지컬이나 아니면 중요한 그 트레이닝보다는 기술적으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정말 기술적으로 성장해야 될 시기에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많은 얘기를 좀 제가 듣고 다니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닐까 좀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웨이트링과 러닝을 좀 병행했어야 되는데 러닝만 너무 많이 해서 하지만 그때 또 햄스트링 없었어요. 아. 러닝 많이 하다 보니까. 러닝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아하. 요즘은 이제 러닝보다는 웨이트레이닝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햄스트링이 좀 많아진 거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 참 많이 뛰었는데 그때는 다른 건 몰라도 햄스트링 없었는데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때문에 요즘 자꾸 이제 과학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 과학적으로 안 풀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잘 모르니까. 모르는 원인을 잘 모르는 네.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복합되지 않았나? 그래서 웨이트링과 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좀 부작용이 생기죠. 아, 그렇습니다. 안민영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성빈 선수 심리 상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팬이지만 저는 윤성빈 선수에 대한 기대는 접었습니다. 부상은 빨리 완쾌하길 바라고요. 축복님께서도 윤성빈 선수 이제는 보내야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꼭 회복해서 나아가길 제발. 아하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부상 안 당하는 것도 재능인 듯하네요. 봄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철강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철강왕 요것도 사실 선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차주 부상을 입어서 기용하지 못하면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선수는 튼튼해야 돼요. 1년 내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야 감독이 뭔가 실질적으로 경기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짜잖아요. 네. 1년에도 구상도 계산을 할 수 있고, 하고, 계산도 네. 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치게 되면 또 B 플랜, C 플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아, 참 이 건강 문제 그리고 부상 문제 이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입는 선수들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윤성빈 선수 다친 것 안타깝지만 솔직히 별 생각은 안 들어요. 팀 전력에 크게 도움됐던 선수도 아니라서 오래 터지겠다는 기대도 없었고 하초코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제 1라운드 지명을 받고 정말 큰 기대를 받고서 입단한 선수가 지금 이렇게 팬분들도 사실은 좀 기대를 접어놓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일단 안타깝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재훈 선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재훈 선수는 참 이제 이 투수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야수로 돌아왔습니다. 이 투수보다 확실히 좀 타격의 재능이 있는 것 같은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어느 쪽에 좀 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도 좀 궁금해요. 하재훈 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둘 다 재능이 있죠. 근데 이제 투수 쪽에서는 잘 던질 때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정말 힘들게 던진다.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은 저렇게 던지면 진짜 금방 부상 와서 못 던질 텐데 네. 그래도 하재훈 선수니까 던진다. 음. 워낙에 피지컬 그리고 힘이 좋은 선수라서 저 자세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보통 선수는 저 자세 못 만든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의 선수인데 역시나 이제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던지고 어깨 부상이 왔고 타자로 돌아섰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네. 일단은 포지션 면에서는 사실 다른 선수에게 그 밀릴 수 있어도 타격만큼은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준비하면서 지난 뭐 겨울부터 해서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네네. 장타력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리가 확실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죠. 좀 안타까워요. 아, 맞습니다. 워낙에 좋은 선수고 재능이 많은 선수인데 그 재능을 좀 빨리 펼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연습 경기는 운동 전에 몸풀기 정도고 시범 경기가 연습 경기인데 연습 경기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듯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주전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서서히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네. 어차피 뭐 개막해도 내 자리는 있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경기를 플레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확실히 주전 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선수와 마음가짐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르죠. 네. 감독 입장에서 저 선수를 저 포지션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은 일단 뭐 타격은 타격이지만 수비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연습 경기는 몸풀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몸풀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정신적으로 안 따라주니까 이제 뭐 제대로 안 나오는 것뿐이지. 네. 하지만 정신력까지 그러니까 그 자기 자리 없이 뭔가 좀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하. 다들 몸풀기 정도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의욕이 조금 너무 앞서다 보니까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시범 경기 스프링 캠프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개빈 럭스 LA 다저스의 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이제 주전 유격수로 쓰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네. 큰 부상 이 시즌 아웃이 되는 이 전방 십자인대 파일에는 부상을 또 입었거든요. 선수들이 좀 조급해 하다가 혹은 이제 너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 부담감에 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선수들이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댓글 보니까요. 실베스타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키 로키 지금 뭐 일본 대표팀에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1년 동안 2군에서 체계적인 훈련으로 160대 공 던질 몸부터 만들고 이제 데뷔를 했죠.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좀 기초 체력을 선수들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몸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160kg, 150kg 던졌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완벽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던졌지만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네네네. 로테이션을 돌다 보면은 체력이 못 버텨줘요. 체력이 떨어지면 부상이 바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상 오는 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지면 자세가 바뀌어요. 그러다 팔이 좀 보니까, 내려간다거나. 아하. 몸의 자세가 바뀌면 다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사사키 로키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에서 그런 여유를 가질 만한 단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특급 유망주를 영입을 해서 이제 뭐 드래프트해서 사실 뭐 김서현 선수라든지 뭐 문동주 선수라든지 사실 드래프트 되고 이듬해 바로 또 1군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와, 연습 경기 보니까 공이 뭐 이렇게 패스트볼 던지는데 공이 이렇게 휘잉 이렇게 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 부상 당하면은 이 선수를 뭐 미리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만들어서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만약에 들어왔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게 안 봐요. 그 팬분들께서도 사실은 네. 이 뽑아놓고 왜 안 쓰냐. 왜 안 쓰냐. 근데 직전감인데 왜 안 네. 쓰냐. 다치면 그때 얘기해요. 이거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치면은 몸부터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2군에서 선발 수업 시켜서 써야 돼. 네. 이게 좀 물론 이제 그 두 팬이 똑같은 사람일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팬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 반영될 수는 좀 있다. 그러니까 단장이나 뭐 감독 뭐 프런트 입장도 이해해야 돼요. 네. 뭐 비싸게 주고 사는데 그 선수를 계약금도 좀 많이 주고, 네. 그 선수를 못 써먹는 것도 그리고 또 1년 동안 묵힌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어떤 멋진 단장이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전력의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 장기적으로 팀 운영에 있어서 플랜이 있는 그런 팀들이 좀 이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엔지리님, 도상현 기자님 반가워요. 버지니아에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한국 야구 잘 모르지만 브런치 보면서 많이 배워요. 한국 떠난 지 15년 정도. 안경현님은 제가 잘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LG 팬이었지만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엔지리님 정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MLB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항상 이제 찾아오셔서 또 댓글 달아주셨던 워싱턴 팬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이 송건영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반갑게 봤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구단들은 부상 중인 선수 치료하면서 공익근무 시켜서 군복무와 부상 치료, 재활을 동시에 해결하던데 롯데는 이 부분을 좀 잘 못한 것 같네요. 이 군 문제 이 부분을 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프로구단 프런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뭔가 될 수 있는 전력이 됐다 싶으면은 연장도 시키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군대도 보내는데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에 좀 다쳤기 때문에 네. 군대에 대한 생각은 못하죠. 부상을 지금 미리 부상을 안고 있어서 지금 전력에 제외됐던 선수는 보낼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 윤성빈 선수에게는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성빈 선수는 2021년 말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도 규가 판정 받으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는 없었고요. 이런 의견도 있네요. 예전에 혜태 김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체력 문제 때문에 5월 초에 맞춰서 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선수들마다 몸 컨디션 맞추는 시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의원님 같은 케이스는 좀 어때요? 의원님은 좀 현역 시절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컨디션 끌어올리는 뭐. 다들 개막전에 맞추죠. 일단 개막전에 베스트가 돼야죠. 그래야지 이제 뭐 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분 좋게 이제 시즌을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일단 저는 개막전에 맞췄어요. 아, 혹시 그런 말씀도 예전에 이제 안치홍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시범 경기 혹은 이제 연습 경기 할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았대요. 그냥 공이 네. 막 수박만하게 보이고 막 네. 치면 막 홈런이고 막 3연 타석 홈런 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개막할 때 되니까 타격 컨디션 사이클이 또 내려가가지고 개막하고 나서 그 시즌에 2할 오픈 쳤다고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또 예. 근데 대부분 저는 이제 시즌 개막 때 좀 올라가는 편이었고 아하. 워낙에 시범 경기 때하고 그 전에 뭐 완전 바닥에 있었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연습 경기는. 아. 그러니까 막 공 던지면 막 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변화가 뭐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네. 주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집중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전이 되다 보니까 네, 개막되면은 약간 좀 긴장감도 생기고 아하. 그리고 막 집중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연습 경기는 사실 이제 연습이니까 또 이제 스프링 캠프도 연습이니까. 아니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 거거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발등에 볼이 떨어져야. 예, 맞아요. 그 상황이 닫혀야 돼. 개막 전에는 또 이제 컨디션을 또 정상 컨디션으로 네. 맞춰서 그때부터 또 잘 보이시면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이런 말씀 또 해주셨고, 지금 뭐 장민익 선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장민익 선수는 왜 잘 되지 못했다고 또 생각을 하시냐? 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장민익 선수 정말 큰 키로 주목을 받았고 또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두산 베어스에도 유망주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에는 또 빛을 못 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위원님? 장민희 선수가 키가 크고 높잖아요. 마운드에 있으면. 근데 그 높이를 더 높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도 2m가 넘는 선수니까 그냥 던져도 그냥 2m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팔을 이제 아예 더 이렇게 올려서 오버스로로 더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타점 높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어깨 쪽에 좀 부담이 가는 느낌이 그런 있었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랜디 존스는 뭐 낮아서 높였나?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제 낮아서 3쿼터로 높였나? 던졌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내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 올려서 안 되는 선수는 좀 내려보기도 하고 그 팔을 위치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아, 팔각도도 사실은 너무 이제 키가 크다고 높게 잡을 필요는 사실 없고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장민희 선수도 사실은 굉장히 키는 큰데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하. 운동 약간 능력이 뻣뻣하다. 좋아야 돼요. 뻣뻣하기보다는 네. 내 몸을 내가 자유스럽게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이 약했어요. 아하. 그래서 운동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외국인 선수들 보면 이제 폼도 이상한데 하는 선수가 있어요. 가끔. 그쵸. 근데 이 선수들은 메커니즘이나 밸런스로 치는 게 아니라 막 운동 능력을 하는 선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민기 선수는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타고난 이 하드웨어는 좋았지만 이제 운동 능력이 좀 좋지 못했었다. 이게 좀 네.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윤성민 선수도 니퍼트처럼 큰 체중을 이용해서 내리꽂으면 되는데 체중을 또 실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도 선수들은 감독 눈에 들어 한 경기라도 더 나가려고 아파도 안 아프다라고 숨기는 속성이 있다. 선수들 말은 절대 믿지 말고 선수들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었던 거.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범 경기 때 스프링 캠프 때 아프다고 하면 정규 시즌 때 기회를 못 받을 거잖아요. 선수들 인터뷰 잘 보세요. 네. 캠프 때까지만 해도 시범 경기라면 최고라 그래요. 네. 시즌만 들어가면 다 어디 아프고 몸이 안 좋았는데 오늘 운이 좋았다 그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게 인터뷰해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는 뭐 다 안 아프고 올해 너무 좋아. 그리고 계속 네. 지난해에도 부상을 입었었던 부상에 시달렸던 선수도 자기 데뷔한 이래로 이렇게 몸 상태 좋았었던 적 없대. 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즌 때 이제 그 MVP라고 인터뷰하면 오늘 사실 몸이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안 선생님 부상 잘 당하는 운동 선수들 대개 유리몸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드럽고 유연성 좋다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도 유리몸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무식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좀 약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네. 많이 숙여지고, 많이 돌아가고 이게 유연성이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운동 선수라면은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이제 경기를 하는 선수라면은 뭐 많이 안 숙여지고 많이 안 벌어도 돼요. 근데 네. 자기가 벌릴 수 있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최대치의 벌린 상태에서 내 몸무게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가 생각 의도치 않은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제 뭐 요만큼까지 벌어진다고 쳐요. 근데 요만큼까지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체중이 가해졌을 때 이걸 버티는 힘이 있으면 유연성인 거고 못 버티면 그건 유연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예, 그냥 뭐 요가나 아니 필라테스 했을 때 유연성은 그냥 거기까지 운동 반경이라고 말씀드리면 운동 선수 경기하는 선수들은 그 상태에서 내가 가해지는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어야지만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몸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하중에 버틸 수 있는 네. 능력을 기르는 것이 사실 부상 그렇죠. 방지에 좀 좋다. 최대 반경에서 마지막에서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한데 그냥 늘어나기만 해서는 그 유연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고민해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볼 포인트인 것 같다. 아니, 스트레칭 하다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앉아서 앞에를 하는데 뭐 이렇게밖에 안 안 되는 되잖아요.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여기서 그냥 누가 눌러도 버텨요. 안 아프고. 근데 쭉쭉 내려가는 선수 있잖아요. 다 내려갈 때 거기서 턱 누르면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 차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부상 방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웨이트트레이닝 정말 잘할 때는 네. 스쿼트 200kg 했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와 대박. 네. 억지로 시켜서 했어요. 근데 네. 억지로 시켜서. 그때는 안 다쳤거든. 네. 뭘 해도 안 다쳤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또 새로운 또 발상의 전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LG 트윈스의 외국인 타자 잔혹사 과연 언제 끝날 것인지 또 오스틴 딘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 선수 아직 실전 경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옆구리 담증세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 LG 트윈스 외국인 타자들 처음 데려온 타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체로 데려온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 LG 트윈스의 우승 도전에 걸림돌이 되었었던 게 사실인데요.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도 이제 2020년에는 굉장히 좀 잘해줬습니다만 21년에는 부상 때문에 도중에 퇴출됐고 저스틴 보어 선수도 퇴출. 그다음에 2022년 리오 루이스 선수 퇴출. 그다음에 로벨 가르시아 선수 또 퇴출. 4명의 선수가 또 잇따라 이 실패를 하면서 참 외국인 타자 없이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올 시즌에도 외국인 타자 영입 과정에서 부상 이슈 때문에 계약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알몬테 선수 계약 철회됐었죠. 게다가 이 이후 딘 선수와 총액 7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선수도 역시 지금 옆구리 담증세 때문에 실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스틴 딘 선수 좀 어떤 선수인지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 뛰었고요. 126경기, 타율 2할 2푼 8리. 뭐 메이저리그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타격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게 또 LG 트윈스가 좀 기대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차트를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글쎄 뭐 마이너리그 성적만 본다면은 네. 뭐 거의 이제 한 시즌에 우리가 이제 144경기니까 얼추 잡으면 두 시즌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5개 홈런, 정말 25개, 30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수직으로만 본다면은. 근데 오신 선수가 지금 다음 증세로 그리고 연습 경기도 지금 한 번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가끔 보면 이제 외국 선수들이 자기 몸을 너무 아끼는 선수가 있고 음. 또 의욕적으로 너무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생각에 아직 그 확실하게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딘가 이제 한번 새로운 그 리그에서 첫 선을 보일 때는 어떤 선수든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좀 완벽한 상태에서 나가고 싶은.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느낌도 있는데 글쎄요, 뭐 이 선수가 지금 어떻다는 건 확실하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와서 시범 경기 시작할 때까지도 안 나가면 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나가줘야 될 시기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몸이 안 된다면 그건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LG 트윈스가 오스틴 선수에게 바라는 거, 이 딘 선수에게 바라는 거는 LG 타선의 좌타자들이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이 김현수 선수도 그렇고 오지원 선수도 그렇고 주축 타자들이 대부분 좌타자인데 지금 뭐 이재원 선수, 박동원 선수와 함께 또 우타자 라인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좌우 밸런스 사실은 뭐 잘 치는 선수, 뭐 좌타자든 우타자든 무슨 상관이야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감독 입장에서 팀 입장에서는 좌우 밸런스도 생각 안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딘 선수 사실은 외국인 타자 잔혹사에 있어서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여기도 있네요. LG 스카우트들 문제가 아닌가요? 에피타이트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카우트들도 사실은 어떻게 데려오는 선수들마다 이렇게 좀 부상이 있거나 혹은 이제 부진이 있거나 뭐 사실은 뭐 딘 선수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이 토미 조셉 선수 같은 경우에도 허리 부상 때문에 또 많이 나오지 못했었던 또 제임스 로니 진짜 쭉쭉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니 왜 또 그 페게로는 또 왜 빼셨냐고. 페게로 선수 그래도 일발장탄이 있었기 때문에 빼신 것 같은데 너무 많다. 진짜 많아요. 게다가 이제 부상에 시달렸던 선수들 많이. 이러면 이제 스카우트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스카우트는 뭐 안 보고 뽑았겠어요. 뭐 이런 성적 같은 거 이게 숫자적인 부분도 다 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경기하는 모습도 봤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의 문제는 이제 KBO 리그 왔을 때 준비가 미흡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무슨 정보도 많이 들었겠지만 거의 만만한 리그가 아니다고 이렇게 듣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내 능력으로는 저 충분해하고 이제 준비 안 하고 오는 선수도 많고 부상 숨기고 오는 선수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메이저리그처럼 그렇게 그 미리 그 메디컬 체크를 완벽하게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치는 선수가 참 많은데 우리는 제가 이제 그 뭐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내 일자리 뺏었다 밥그릇 뺏었다가 아니라 이 선수들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서는 안 하던 거래요. 미국에서는 하지도 못한 거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본인들이 좀 위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좀 외국인 선수들을 좀 대접해주는 그런 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자원이니까. 거기나 여기나 야구는 똑같은데 거기서는 뭐 하지도 못했던 걸 여기 와서는 막 누리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실험하고 이런 게 저는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다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성적 안 좋은 선수들 찾아보면.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이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성공한 선수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니 마이너리그 때 기록은 막 생각보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잘했을까 보는 선수들 보면은 일단은 적응력이 너무 좋고 네.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이 열린 마음. 여기에서 그렇죠.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다시 성공을. 지금 뭐 삼성 라이온즈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성공하고도 7위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선수 3명 다 보세요. 한국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뷰캐넌 선수도 그렇고 피렐라 선수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 투수조 뭐 거의 조장 그리고 야수조에서 또 지난해 이제 임시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피렐라 선수도 이렇게 뭔가 앞서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 태도
태도를 가진 선수들이 꼭 성공을 하는데 오스틴 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지금 몸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때까지 몸 상태가 안 올라오는 건 선수 잘못이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스카우트하고는 별개예요. 스카우트는 좋은 선수 뽑았지만 이 선수 마음 상태가 다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마음까지 우리가 스카우트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죠. 이 정도면 외인 타자 뽑는 스카우트는 내보내고 다른 사람 찾아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이게 또 투수는 또 잘 데려오는데 또 타자들마다 이러다 보니까 LG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 야구는 단골로 가는 걸 보면 또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안민영님 위에서 저희가 롯데 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성공하고도 7위 한 것도 또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잭 하나한 선수도 있었죠. 먹튀 외국인 선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제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못 보여주는 선수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 팬분들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죠. 네. 예. 매년 뽑는데 매년 실패할 수가 있냐 이런데 뭐 나름대로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봐오고 그리고 뽑아왔는데 사실은 뭐 미국 잘하는데 여기서 못하면 본인 잘못이죠. 그니까요. 아픈 선수만 골라서 뽑기도 쉽지 않다. 나비꼬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거 하나 있어야 돼요. 네. 미국에서는 4번 타자 아니는데 자꾸 여기서 4번 타자 시켜. 그렇죠. 네. 미국에서 한 6번, 7번 치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자꾸 4번 타자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스윙이 달라지거든요. 큰 거 한 방 쳐야 된다. 나는 홈런 타자다. 미국에서는 홈런 타자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냥 그 리그에서 이제 그냥 고만고만한 선수인데 뽑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4번 타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4번 타자, 홈런 타자인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윙이 또 바뀌는 케이스도 또 있겠네요. 네, 홈런 타자 스윙 아닌데 홈런 타자처럼 하는 선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전에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타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는 외국인 타자인데도 8번에 기용을 해가지고 네. 본인 스윙 그냥 너는 8번에서 큰 거 한 방 쳐주면 되니까 쳐 이래가지고 알테어 맞아요. 알테어 바로 나오네. 알테어 선수 같은 경우 8번의 위치에서도 본인 스윙하면서 좋은 성적도 거뒀었던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6번 타자는 어느 리그 가서 6번 타자예요. 그렇겠다. 근데 자꾸 6번 타자, 7번 타자를 4번 타자. 내가 4번 타자, 내가 무슨 김동주 없다고 4번 타자 했는데 그때 내가 뭐 홈런을 많이 쳤어. 나 그때 기스펀드 되고 갤러웨이 선수한테 욕 먹었어요. 나중에 인정하고 다 이제 이해했는데 4번 타자는 그냥 4번 타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리그 간에. 근데 다른 리그에서 뭐 더 위에 리그에서 왔다고 여기서 4번 타자 하는 거 아니고 좀 더 정확하고 컨택이 좋다면 3번 정도, 5번 정도 할 수 있지. 그냥 4번 타자는 그 리그가 아니더라도 그냥 4번 타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담증세 지금 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인들도 담증상이면 팔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상 생활 하기는 하는데 왜 플러트코나 딩이나 시간이 지나도 정상 생활이 안 될까요? 이게 일상 생활을 하는 거랑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쉰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낫는다고 바로 경기하면 또 아프고 그래요. 그걸 이제 버텨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담증세가 타격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선수 생활 하실 때 혹시 담 오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와요. 요즘은 운동을 안 하니까 아예 안 하니까 걷기만 하니까 이제 막 기지개 하다고 담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돼요. 나 진짜 요즘은 뭐. 선수 생활 때는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컨디셔닝을 또 잘 하셨었던 모양이십니다. 나 스트레칭 잘 안 했어요. 근데도 안 왔어요? 나 스트레칭 누워 있을 때니까. 근데 뭘 했냐면은 야구장 나오면 웨이트장장 가서 스쿼트는 한 번씩 쭉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네네네. 한 번 하고 이제 일단 나가면은 몸이 다 풀려 있으니까 스트레칭 안 하고 그냥 명상했죠 누워서. 그리고 했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안경현 위원님은 현역 시절 때 철강 왕이셨잖아요. 실제로 진짜 잔부상도 별로 없으셨고. 그때 진짜 부러지는 게 많았죠.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불운했었던 부상 대부분도 그랬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또 새로운 시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담증세가 요즘에 오셔서 또 현역 시절 때는 좀 잘 모르시겠다. 몰랐어요.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또 감독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알테어 일병 구하기라고 NC 팬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 8번 타자인 이 선수는 또 8번에 기용해서 또 본인 스윙을 하니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4번 타자의 자질은 홈런보다는 또 타점 아닌가요? 야옹이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엔 4번 타자의 자질 뭘까요?
그래서 홈런 많이 못 쳐도 되고요. 뭐 타점 많이 올리고 뭐 그러면 되죠. 찬스에 강한 거. 뭐라도 잘하면 돼요. 아, 뭐라도 잘하면 4번 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홈런을 많이 치든지 타점을 많이 올리든지. 그렇죠, 그렇죠. 홈런을 많이 치면 타점 많이 거고. 네. 네, 타점 많이 올리면은 또 타율도 좋을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뭐라도 하나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LG는 9판 한번 벌려야 할 듯 하초코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이런 선수들은 이 일본 프로야구 MPB 경험자들이어서 그런지 동양 문화를 알고 간 것도 적응 수월히 한 것에 영향을 좀 줬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또 차무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결국 LG 분위기가 조금 문제인가요? 선수들이 외국인 타수들이 특히 LG에 와서 좀 이렇게 자주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좀 이 부상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 분위기가 문제냐고 또 질문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네. 지 잘못이죠.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타정은 우리나라 선수 굉장히 잘해줘요. 아. 부담도 그렇고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이 선수 불편한 거 없나 연습 때 뭐 잘 조금이라도 체크해주잖아요. 체크해주고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수들에게 막 다가가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아픈 건 자기 잘못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 디노 선수도 얼른 몸 상태 좀 잘 체크를 해서 지금 루카시스님께서 이 뭐 연습 경기 아직 2경기밖에 안 했는데 실전 참가 안 하는 거 평가하기 좀 그렇네요. 얼른 담 증세 회복하고 실전에 투입이 돼서 이 스윙하는 모습 또 경기하는 모습을 좀 봐야지 그때 좀 제대로 평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국내 선수들이나 같이 이제 맞춰서 경기를 해야지 리그에 적응을 해요. 아, 안 그러면 못 해요. 그쵸. 예. 근데 본인 스윙하거나 연습, 뭐 갑자기 뭐- 홍백전하거나 예. 이런 거랑 차이가 좀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얼른 또 실전 경기에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저희가 또 오늘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즘에 뭐 안쌤 너무 바쁘시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아니 아까도 오셨던데 뭐 물론 이제 주말 뭐 저희가 보내고 다시 이제 월요일 돼가지고 이렇게 또 스타트 하려고 하면은 뭐 좀 피곤해 피곤해 이럴 수 있지만 오늘 좀 유독 그러신 난 것 같아요. 주말에 일했어요. 주말에 이러셨어요. 그 뭐 하시느라고 또? 웹툰 작가 빡세님 예. 영입을 해가지고 오. 그리고 또 그 전날은 그 우리나라 바둑의 명인 조은현 구단 이야. 영입했어요. 네. 저번 주에 그 우리 어플 고도화가 이제 완성이 돼서 네네네. 이제부터 이제 홍보하려고요. 그래서 모두 예체능 그 어플 깔면은 모두의 예체능. 예, 네. 모두 예체능 어플 까시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뭐 레전드 선수들도 뭐 많이 이제 은퇴 네. 선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감독님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나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근데 제가 조은현 구단과 바둑을 배울 수 있다. 어이. 그리고 빡세님한테 웹툰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거 참 재밌지 않나요? 그니까요. 진짜 명인들이 또 많이 이제 강사분으로 또 초빙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취미 혹은 이제 운동 조금 네.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애플 스토어에서 이제 모두 예체능 어플 한번 또 검색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앉으면 다 피곤해 하나 봐요. 야옹이님께서. 안 돼, 안쌤은 또 오늘만 이러신 거니까. 치용이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나는 주말에 바빴고 치용이 주말 쉬다 나와서 피곤한 거고 나는 바쁘게 일하다 피곤한 거예요. 치용이하고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님 또 일본 저 이명수의 간다 또 콜라보 방송 요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종로에 호프집에서 네네. 차기로 했어요. 진짜 기대됩니다. 저도 네. 예전에 이명수 캐스터님이랑 또 잠깐 방송을 워낙에 또 네. 잘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이 굵으신 분이니까 목소리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이제 간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명수 캐스터도 우리 코치예요. 진짜요? 진짜 뭐 없는 분이 없으십니다. 네. 한 번씩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명수 캐스터님 방송도 많이 관심 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제 호주전을 앞두고 저희가 또 이제 프리뷰 방송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목요일 호주전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있을 것 같으니까 목요일 또 방송도 네.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목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